안녕하세요. 오늘 할 얘기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해관계자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 얘기일 것 같습니다. 구체적이면서도 나에게 조금 더 파급력 있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얘기일 텐데요. 회사를 다니면 가장 파급력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내 직속 상사일 겁니다. 직속 상사는 내가 그 상사에게 바로 보고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포지션이죠. 그래서 정말 밀접하게 일해야 되고 중요한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속 상사는 애증의 존재죠. 애증의 존재. 그러니까 사람들이 퇴사를 할 때 보통 얘기할 때 회사를 떠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떠난다라고 할 때도 그 사람은 직속 상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 너무 좋아. 우리 회사는 분위기가 좋아. 분위기가 나빠. 좋은 회사야, 나쁜 회사야 라고 얘기를 할 때도 회사 자체가 좋고 나쁘고는 없죠. 무생물이고 되게 가상의 개념이 있는데, 그래서 그럴 때도 직속 상사의 영향에 따라 내가 좋은 회사로 느끼느냐 나쁜 회사로 느끼느냐가 굉장히 갈리게 될 겁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나한테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게 직속 상사인데 보통 애증의 관계죠. 애증, 사랑하는, 자신의 직속 상사를 사랑하는 사람은 뭐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증오의 관계는 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속 상사의 관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사를 관리한다는 게 되게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상사와의 관계를 어떻게 제대로 만들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거냐, 이게 이제 상사 관리의 핵심이 될 텐데요. 그러면 지금 제가 영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상사에게 뭔가 아부를 하고 이 사람한테 잘 보여서 뭐 항상 이렇게 막 살랑살랑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왜 상사를 관리해야 되는지, 왜 이 사람과 직속 상사와 내가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보통 우리가 무거운 거를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릴 때 작용 반작용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무거운 돌을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리면 들어 올릴수록 그와 반대되는 그 강한 힘이 내 발을 딛고 있는 땅으로 이렇게 지지하는 힘 또한 더 강해질 겁니다. 그러면 내가 더 무거운 걸 들어 올리려면 더 강하게 지지할 수 있는 단단한 땅이 필요하고 내 하체의 힘이 필요하다는 얘긴데요. 제가 느낄 때는 그 내가 지지하고 서 있는 땅, 이게 어떻게 보면 직속 상사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힘을 줄 때 직속 상사가 받쳐주지 않으면 내가 힘을 줄 지지대 자체가 없다는 얘기이거든요. 직장이라는 어떤 공식적인 환경에서 내가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내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건 직속 상사가 나를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으면 절대 가능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한테 아부를 해야지, 잘 보여야지의 관점이 아니라 내가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회사 생활을 한다는 그 조건이 맞으려면 직속 상사와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그냥 필수 요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상사가 너무 막 이상한 사람이라거나 역량 부족이라거나 뭐 사이코 같은 기질이 있다거나 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생길 텐데요. 그럴 때는 일단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부족하지 않을까 돌아봐야 되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한테 문제가 없다? 라면은 과감하게 이직을 하십시오. 예.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그런 상사, 직속 상사와의 관계를 못 만든 관계에서는 회사를 더 다니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전거에 체인이 빠진 상태에서 페달을 열심히 돌리는 그런 상황, 바퀴가 헛도는 상황일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정신이 더 피폐해지고 회사에서 뭔가 더 이상 얻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직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뭐 참고 다녀야 된다, 뭐 내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굳이 그러라는 조언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나와 맞고 안 맞고 하는 게 있거든요. 뭐 신발도 나랑 맞는 신발은 편하고 안 맞는 신발 굳이 불편한 걸 신을 이유는 없잖아요. 이것 역시도 우선순위 관점과 내 자원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제가 굳이 안 맞는 상사와 그걸 맞추려는 노력,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들이는 건
내가 100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80을 들이면 내 업무에 노력하는 건 20밖에 못 쓰겠죠. 그래서 궁합이 잘 맞는 상사를 찾는 거, 훌륭한 상사를 찾는 것도 분명히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직은 그런 상황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직을 하지 않으면 내가 이 환경이 좋아질 확률은 0%겠죠. 그대로니까. 근데 이직을 하면 뭐 더 좋은 사람 만날 확률, 못 만날 확률로 하면 뭐 50%는 되니까요. 그런 시도는 충분히 해보고 이직을 하는 상황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정말 개선의 여지가 없는 관계가 아닌 초기의 설정이라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한 관계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럴 때의 상사 관리는 기본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상사를 대할 때의 어떤 마인드인데요. 저는 상사든 뭐 팀원이든 동료든 부하 직원이든 그냥 한 명의 인간으로 바라보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 명의 인간으로 바라보면 제 마인드가 달라지는 게요.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사람도 회사를 다니면서 한낱 인간일 뿐일 거예요. 한낱 인간일 뿐이라는 건 이 사람도 행복해지길 원할 거고요. 직장에서 행복해지길 원할 거고 인정받고 다니길 원하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돈을 받아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행복한 가정에서 잘 살고 싶은 한 명의 개인일 뿐일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 이 사람도 한 명의 행복해지고 싶은 개인이구나를 생각하면 동등한 관계에서 이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늘어나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뭔가로 이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직속 상사가 원하는 게 뭘까요? 부하 직원들이 나를 잘 따라주고 뭔가 존경하는 느낌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더 큰 거, 이 사람은 직속 상사의 상사로부터 인정받길 원하겠죠. 회사의 일들을 잘 온라인해내서 우리 여기서 잘 처리해내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올라가서 자기의 상사를 만났을 때 칭찬받고 인정받길 원하겠죠. 그걸 생각을 해보면 얘기가 조금 이제 생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직속 상사가 만족하는 걸 하려면 난 뭘 하면 될까? 라는 식으로 조금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나오는 얘기가 상대성과 역지사지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올 텐데 이거 역시도 조금 큰 주제라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따로 한번 얘기를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직속 상사가 원하는 걸 잘 찾아내야 될 텐데 그거는 주로 이제 생각했을 때 주니어와 시니어의 차이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한 명의 인간으로 보라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주니어는 보통 직속 상사를 볼 때 한 명의 인간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직속 상사로 바라봅니다. 그러면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죠. A라는 일을 시키면 A라는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뭘 할까요? B라는 일 주면 B라는 일 제가 다 했습니다. 완료하고 다음 일을 받고 이런 업무적인 관계로 보통 돌아갈 겁니다. 근데 시니어 레벨로 가고 관리자의 레벨로 갔을 때는 그 관리자급의 상사와의 관계는 주니어가 생각하는 상사와의 관계는 조금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진다는 건 업무 메타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본질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업무가 떨어지면 이 업무를 완료하는 게 끝이 아니라 왜 그 업무가 생겼을까? 이 업무가 왜 발생했을까에 대해서 조금 더 본질적인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을 하면 그 본질적인 고민에 대해서 상사와 얘기를 나눌 수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환경이 이렇게 바뀌었고 우리의 매출이 이런 상태니 우리는 지금 이런 것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메타적인 얘기, 업무가 나오기 전 얘기부터 상사와 할 수 있어야 뭔가 조금 더 끈끈한 관계가 될 수 있겠죠. 또는 내 상사의 상사가 예를 들어서 뭐 바이스 프레지던트 부사장급이라고 하면 부사장님이 요즘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팀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그런 쪽 초점을 맞추는 프로젝트라면 이런 프로젝트로 하는 게 이번 분기에서는 임팩트가 더 크지 않을까요? 라는 제안들. 이런 제안은 지금 제가 이제 예를 들었던 이걸 보면
결국은 업무가 떨어지는, 프로젝트가 떨어지는 이 단위가 아니라 이게 생성되는 프로젝트가 왜 이게 생성돼야 되는지에 대한 메타 얘기, 그 메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크게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고, 전반적으로 좀 넓게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넓게 보고 있어서 메타적인 얘기를 하는데, 더하기 우리 팀에서 이런 데 초점을 맞춰야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는, 이걸 했을 때 상사가 가질 수 있는 결과물이 그의 상사에게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뭔가 세일즈를 할 수 있는 여지가 큰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상사와 나와의 대화가 업무를 주고 지시하고 완료해내고 이 관계가 아니라 같이 뭘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이걸 이제 파트너십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파트너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만들어줘야 상사와 어떤 일체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생각해야 될 게, 아부를 해서 이 사람하고 막 이렇게 친해진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업무적으로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라는 얘기지, 아부를 한다는, 감정적인 아부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업무 메타적인 얘기를 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해야 된다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약간 실무 쪽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제 다 다른 얘기가 있을 텐데,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건, 그 상사와의 관계를 가장 좋게 만드는 거는 잦은 리포팅입니다. 상사들은 항상 주의력 결핍이고요. 왜냐면 다루는 이슈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 다음에 항상 정보에 목말라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자기가 실무에 손대는 것이었기 때문에 항상 정보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포팅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유용한 정보를 흘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리포팅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생각하는 게, 리포팅이라고 하니까 뭐 메일을 막 길게 적고 자리를 잡아서 계속해서 막 얘기를 하고 이런 리포팅이 아니라, 정말 짧고 굵은, 상사가 정말 궁금해하는 얘기를 툭 던지는 정도의 리포팅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업무를 맡았을 때 이 업무는 지금 10개 중에 7개 정도는 진행되고 있고 3개도 잘 풀려 나갈 것 같고 이번 주까지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지나가면서 툭 이 정도 던지는데 30초도 안 걸릴 거예요. 근데 이게 상사한테 주는 임팩트는 굉장히 큽니다. 왜 임팩트가 크냐면, 이런 얘기를 만약에 안 했을 때는 상사가 업무를 하나 툭 던져주고 일주일 안에 하세요라는 얘기를 한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간이 있는데 수요일쯤에 이 정도로 툭 얘기를 던져주면 상사는 뭔가 안심이 되겠죠. 아, 일이 진행돼 가고 있구나. 근데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때, 금요일쯤 됐는데 상사가 와서 지난번에 맡겼던 업무 어떻게 돼 가고 있지? 라고 물어보잖아요. 이때는 이미 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사가 그런 질문을 했다는 얘기는 아마 그 전날, 그 이틀 전, 뭐 사흘 전부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면 시켰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진행 상황이 궁금했을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뭐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도 되게 사람들이 싫어하고 꼰대도 싫어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묻는 자체가 이게 너무 내가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하는 게 아닐까? 내가 꼰대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한두 번씩 이렇게 하면서 그걸 참아내다가 결국 금요일이 됐을 때 그 얘기를 툭 던졌을 거예요. 뭐 어떻게 잘 돼가고 있어? 라고 던졌을 거예요. 그러면 상사가 그 얘기를 했다는 건 이미 많은 고민 후에 그 얘기를 던졌다는 거죠. 그러면 상사가 그 얘기를 던지기 전 그 시점에 먼저 선제적으로 리포팅을 던져준다는 건 상사의 부담을 굉장히 들어주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상사의 감정적인 측면, 감정의 소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던지기 전에 먼저 일을 맡았던 사람이 미리 얘기해 준다는 건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상사에게 선제적인 리포팅을 계속 자주 한다는 거는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신뢰관계인데요. 아까 파트너십 얘기했고 잦은 보고 얘기했는데, 신뢰관계는 어떻게 보면 이 두 개가 합쳐진 얘기입니다. 내가 근원적으로 이 사람과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파트너십을 맺고 신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 잦은 보고입니다. 잦은 보고란 얘기는 지속성이 있다, 주기성이 있다는 얘기일 테고요. 주기성이 있다는 얘기는 시간의 흐름을 같이 의미할 수 있을 겁니다. 신뢰도라는 거는 내가 원론적으로 이 사람과 파트너 관계라는 어떤 믿음이 깔린 상태에서 잦은 보고와 빈번한 접촉을 통해서 시간이 흐름으로써 생기는 게 신뢰일 거기 때문에 이 파트너십과 잦은 보고를 통해서 상사와 신뢰관계를 만든다가 아마 상사관리의 결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속 상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내가 회사 생활을 하기 위한 어떤 전제, 베이스가 되는 필수 요건이 상사이기 때문에 상사관리, 직속 상사관리는 중요하다. 그 다음에 상사관리를 하려면 이 사람을 단순히 상사로 생각할 게 아니라 나의 파트너로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잦은 보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전제를 통해서 결국은 상사와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상사관리의 핵심이다 라는 정리를 하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